2018년 2월 14일에 또 한 분이 별세를 하시면서 현재 생존자가 30분밖에 남아 계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지예요. 오늘도 꿀기운을 5개 뿅! 오늘은 2월의 나눔데이인데요. 이번 달에는 조금 특별한 나눔데이 주제를 가지고 와보았어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을 위한 나눔데이인데요. 허니포 영상을 오래전부터 보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거예요. 예전 영상들을 보시면 제가 위안부 팔찌를 차고 있는 영상들이 꽤 있는데요. 제가 평소에 위안부 기부 팔찌나 위안부 기부를 돕는 가방 같은 걸 구매해서 가지고 다니곤 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과 함께 위안부 할머님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마지막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 우선 위안부 할머님들을 도울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저처럼 수익금이 기부금으로 쓰이는 팔찌나 가방 또는 액세서리, 학용품,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기부를 할 수 있는 활동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지만 제가 애용하는 사이트는 대표적으로 마리몬드가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시면 더 다양한 사이트에서 더 다양한 방법으로 간접 기부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제품을 구입해서 간접 기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안부 기부 팔찌와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셔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 방법보다는 조금 더 적은 금액으로도 할 수 있는 기부 방법인데요. 최근에 텀블벅이라는 사이트에 대학생 재능 기부 프로젝트로 위안부 할머님들을 위한 3D 애니메이션이 올라왔더라고요. 이 3D 뮤지컬 애니메이션은 제가 링크를 여기 카드로 걸어 놓을 텐데요. 위안부 할머님들을 돕고자 하는 대학생분들이 모여서 이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을 보시고 텀블벅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최소 1,000원부터 5,500원, 만원, 2만원, 3만원 단위로 기부를 하실 수 있는데요. 기부 금액에 따라 이 애니메이션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 후원자 이름이 올라가고 책갈피, 후원증과 같은 리워드 상품들을 나눠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애니메이션을 보시고 기부에 동참하실 마음이 생기셨다면 텀블벅에 들어가셔서 기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텀블벅이 펀딩 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이 영상이 올라가는 다음 날인 24일이 펀딩 마감일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24일까지 꼭 참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24일까지 기부가 완료되면 그 수익금은 위안부 할머님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나눔의 집에 전달된다고 하니까 우리 허니포 구독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 방법은 서명 캠페인에 참여하는 건데요. 마리몬드 사이트에 가시면 마리몬더의 이름으로라는 서명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 서명 캠페인은 소녀상 공공조형물 지정 촉구를 위한 서명 캠페인인데요. 현재 전국에 99개의 소녀상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 12개만이 공공조형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요. 공공조형물이라는 것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조형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고 함부로 이전이나 철거를 할 수 없는 조형물을 말한다고 합니다. 현재 30만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날짜 기준으로 11만 5천 명 정도가 서명을 진행했어요. 아직 약 20만 명 정도가 남아있는 서명 캠페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신 지금 당장 마리몬드 사이트에 가셔서 서명 캠페인에 참여해주시면 참 의미있는 나눔데이가 될 것 같습니다. 2월 나눔데이를 위안부 할머님들을 위한 나눔데이로 준비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현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할머님들은 총 238분이라고 해요. 근데
2018년 2월 14일에 또 한 분이 별세를 하시면서 현재 생존자가 30분밖에 남아 계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요. 허니포 구독자분들도 위안부 할머님들의 문제를 잊지 말고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위안부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위안부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저지른 만행 중 하나인데요. 일본군이 처음으로 위안부대를 창설한 때는 1932년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군부대 근처에 매춘업자들한테 위탁해서 직업 매춘부들을 선불을 주고 데리고 왔다고 해요. 그런데 1939년에 본격적으로 위안소 정책이 실시되고 위안부의 대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 아소소이라는 일본인이 매춘 경험이 있는 직업 여성은 성병이 우려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성병 예방과 위안부의 자질 향상을 강조하면서 위안부의 연령은 어릴수록 좋고 일본인보다 조선인이 어리고 대부분이 초심자라고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1940년까지는 특수간호부나 군간호보조원을 모집한다고 거짓말을 해서 모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1941년부터는 강제적으로 위안부가 동원됐다고 하는데요. 공장에서 일하다가 집에서 일하다가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조선인들은 각 군 연대에 배치되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리 교통편이 없는 오지일지라도 위안부가 없는 곳이 없었고 보급품 수송 차량으로 짐 취급을 받으면서 수송되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수송되어 가는 위안부 여성들은 도중에 불임 수술을 강제받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위안부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기 점검일만이 유일한 휴일이었고, 그 외에는 허락된 장소 외에 산책이나 외출이 절대 금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때때로 탈출을 시도하는 위안부들도 있었는데요. 감시가 심했기 때문에 총에 맞아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조선인 위안부들은 하루에 20명이 넘는 군인들을 상대해야 하는 날도 있었고, 이를 거부하면 심한 매질을 당했다고도 합니다. 또한 군부대가 이동을 하면 위안부들도 함께 이동을 하는 형식이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전쟁 끝에 버려지는 위안부들도 굉장히 많았고, 일부는 한국의 미군정 당국이 주선한 배편을 통해서 귀국을 하였지만 일부는 배편을 구하지 못해서 돌아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일부는 수치심으로 인해 오키나와, 타이, 베트남, 대만 등지에 남아 귀국하지 못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런 위안부 문제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오늘만큼은 저와 함께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3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함께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나눔데이를 꾸준히 진행하겠지만 오늘의 나눔데이는 제가 평소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평소에 제가 여러분들께 꿀기운을 나눠드리려고 노력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주변에 꿀기운을 많이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꿀기운을 따실게. 뿅!